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지난 금요일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는데 지난주에 글로벌 IB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전례 없는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도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블루칩 기업들의 강력한 실적들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지표도 시장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내 최고치인 86.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지표들, 특히 소매 판매가 9.8% 급증했다는 점, 또 신규 실업보험 청구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볼 텐데요. 자, 에어비앤비의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100만 명 이상 추가로 필요할 정도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만큼 에어비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1.9% 올랐고요. 자, 다음 기업은 썬런입니다. 썬런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77를 제시를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최근 태양광 관련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썬런의 주가가 6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자,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대표적인 쇼핑몰 운영 업체죠. 백신 접종과 함께 쇼핑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악성 부채도 적다면서 제프리스에서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주가는 2.23% 올랐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 한번 보겠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은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 급락 전 주가가 $40였었는데 목표 주가도 $20로 제시를 했습니다. 급락 전 주가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었고요. 이 때문에 15%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클로버 헬스는 차마스가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금융정보 분석업체인 S3 파트너스에 따르면 클로버 헬스의 공매도 비중이 150%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GME 사태를 떠올리게 됐죠. GME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타나기 전에 공매도 비중이 13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E를 떠올리면서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날은 2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 볼 텐데요. 우리가 주말을 보내는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급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19.5%까지 폭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CNBC에서는 재무부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잘못을 물 것이라는 검증 안 된 설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다면서 이것이 급락의 원인이 아닐까 추정이 되고 있다. 이 정도의 보도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금값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지난 금요일에 0.6%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안정세 덕분에 금값이 0.6% 올랐는데 오한다 증권에서는 금값이 이제 앞으로 $1,80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0.6% 정도 하락했는데 이렇게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자면 0.6% 하락했지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요 회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1분기 GDP가 18.3% 증가했죠. 또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고용 시장의 개선 등 이 수요 회복 시그널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는 주간 기준으로 상승한 채 마감됐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자면 0.6% 하락해서 $63.0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로 이것을 꼽아봤습니다. 자, 바로 도지 사라는데.
그림 왼편에 보시면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계속 도지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근데 김문수 도지사는 왜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엄청나게 도지코인 열풍이 좀 불었죠. 근데 이른바 저희가 떡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떡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미 2011년도에 도지 사라는데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119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도지사라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슈가 된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띄어쓰기를 좀 바꾸면은 내가 지금 도지사라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인터넷에서 밈이 좀 떠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왜냐하면은 도지코인은 그 이후인 201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밈이 인터넷에서 양산될 만큼 도지코인에 대한 지난주에 엄청난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켓워치에서도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아직 웃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도지코인 열풍이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도지코인이 4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한 376%나 급등을 한 주 동안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계의 이제 게임스탑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SNS상에서 도지코인 신봉자들은 1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약 한 40센트 정도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이 더 올라야 하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도지코인 가격이 10센트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4월 15일에도 도지코인은 달을 향해 짓는다라고 트윗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등에 업고 말이 안 되는 목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도지코인에 투자를 해서 백만장자가 된 분들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야 뭐 또 들어가게 되는 분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룻밤에 그 큰 수익을 거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코인 투자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면은 네. 저희가 이 상황을 일단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조언도 들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자도 재미로 만든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다른 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다르게 관련된 뭐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또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머스크 CEO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호재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도 코인 투자 전반에 대한 좀 경계론도 여전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UBS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진지한 투자자들을 홀리고 있는 코인 투자다. 하지만은 아직은 투자가 아니라 갬블, 즉 도박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를 했던 펀드 매니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무려 74%가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증시에 버블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했기 때문에 분명히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경계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경영진 콜을 통해서 고객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한 번 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고 또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여전히 월가에서 그리고 저희가 주위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위험이 강한 투자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를 공개를 하겠죠. 자, 이번 키워드는 규제 장사 없다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로 스펙 기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떠한 규제도 기업들은 이제 규제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헐헐 날아가긴 좀 힘들어요. 네. 거대한 기업조차도 그런데 심지어 이제 새로 태어난 새내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규제에 대한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규제의 칼날을 스펙 기업들에 대해서 들이밀게 되면서 이 스펙의 열풍이 급하게 꺼지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요. 자, 스펙 열풍이 급격히 꺼지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당국이 어떤 경고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자, 먼저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스펙 기업들의 얼마나 자금이 크게 몰려들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스펙 자금은 1,000억 달러나 유입이 됐습니다. 이미 작년에 한 해 동안 이 스펙 기업에 몰려들었던 자금이 834억 달러였었는데 이 규모만 해도 3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4월 중순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스펙에 몰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광풍이 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반면에 이건 이제 주가의 그래프를 좀 보여주는 겁니다. 로드스타운 모터스의 주가가 초록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누의 주가가 하늘색 선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 기업들을 대체로 모아놓은 ETF의 이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이 바로 이 회색 선인데, 올해 들어서만 스펙 상장한 기업들은 굉장히 처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로드스타운의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되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카누의 경우에도 40%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작년까지는 대규모 스펙 상장을 그냥 두고 보던 미국 SEC에서 스펙 상장한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다시 요구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SEC에서 스펙 상장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이제 스펙 상장한 기업들은 적자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고 또 재무제표도 튼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 기업들에 대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본부장님, 사실 그 스펙 기업도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기업은 또 좋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스펙 기업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거든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개별 기업으로 또 판단할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펙 열풍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 스펙 상장 유치 자금이 이제 830억 달러를 올해 넘어서서 신기록을 작성한 그 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면은 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사상 최대의 스펙으로 통한 이제 유치한 자금의 그 규모를 넘어섰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바로 그 즈음에 스펙 상장사들을 상대로 한 공매도 포지션이 약간 27억 달러를 기록해서 2020년 말 대비해서 3배나 급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스펙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수록 이것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3월 중순에 이미 겪은 바가 있고요, 데이터로서. 그리고 이제 포춘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버블 지목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인 네이선 앤더슨을 인용해서 스펙 시장에 어떤 버블이 붕괴할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경고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스펙들이 있었다면은 약 한 300개의 스펙사 이전일 것.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좀 부실한 스펙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나쁜 스펙사가 붕괴하는 데는 6개월에서 1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이선 앤더슨이 누구냐? 바로 니콜라를 어떻게 보면은 붕괴시켰던 이 힌덴버그의 설립자거든요. 즉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펙에 대한 이런 열풍이 거세질수록 어떤 이런 취약성을 파고들 만한 공매도 세력의 또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낭패를 볼 가능성,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자, 최진석 본부장이 직접 꼽아주신 키워드인데 줍줍입니다. 요즘에 그 본부장님의 재치가 날이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이번엔 줍줍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급락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네. 바로 이제 이미지 공유 플랫폼인 핀터레스트가 약간 9.7% 정도나 급락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관론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 이에 맞서서 월가에서 이제 줍줍을 한 찰스다라고 얘기한 또 IB의 의견도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급락을 부추겼던 그 원흉이 됐던 부정적인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당사 채널 조사 결과 1분기 말의 상황이 분기 중반에 전망한 것에 대비해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일부 파트너사들의 이제 2020년도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이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옴니 채널 소매 업체들의 핀터레스트 관련 지출이 둔화됐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자 주가가 이제 10% 가깝게 급락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같은 날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아이비도 등장을 했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오히려 당사 조사에서는 지출 트렌드가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핀터레스트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스냅챗을 보유한 스냅 같은 경우에도 모두 긍정적인 의미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 대비한 보상 수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마켓 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85달러도 그대로 유지하기는 했지만은 이를 전술적인 매수 기회라고 또 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도 경영진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텐데요. 이 가이던스를 감안을 했을 때 투자 판단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들 아이비들의 좀 의견과도 좀 맞물려서 좀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리브랜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핀터레스트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어요. 즉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라고 보여지고 말 그대로 이제 채널 조사 결과를 이번에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견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0년 초에 마켓 퍼폼 커버리지를 게시한 이후에 줄곧 같은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월에 목표 주가를 10달러 정도 올리기는 했지만요. 즉 상황과 어떤 다르게 굉장히 자신들의 이 고집을 고수하고 있었던 아이비들의 의견이 아니라 정상적인 왜곡되지 않은 이 아이비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일단은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 따르면은 지난 2월 초에 경영진이 1분기 매출 증가율이 7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분기가 76%였기 때문에 경영진도 성장 둔화를 미리 점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를 컨센서스도 지금 73.8%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클리브랜드 리서치에서 좀 경고를 한 내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일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을 4월 말쯤에 발표를 할 텐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이 얼마나 둔화될지가 향후 주가에 좀 향방을 가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SNS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마켓모버스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SNS 사이에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이 멘션 횟수가 급증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역시 띵크넘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의 멘션 횟수가 급증했는지 보여주는 영상 데이터 제가 오늘도 가져왔는데요. 영상 데이터 먼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테슬라의 바 그래프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시된 ATH의 바 그래프를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테슬라와 ATH의 바 그래프 중위권에서 시작을 했는데 테슬라의 바 그래프가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오고요. 후반부에 갑자기 코인베이스 노란색 바 그래프가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ATH까지 도대체 어떤 이슈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제가 SNS를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먼저 테슬라와 코인베이스는 조금 묶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은 이슈에 같이 엮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캐시우드가 비중을 조정했다는 소식에 두 종목의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캐시우드의 ARK 펀드들이 테슬라의 주식은 대량으로 매도를 한 한편에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은 13만 4천 주가량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는 달러로 환산했을 때 9,950만 달러 규모에 해당을 하는 수준이었고요. 반면에 코인베이스의 주식은 18만 7천 주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6,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테슬라와 코인베이스의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멘션 횟수가 급증한 게 아니었을까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SNS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캐시우드의 매도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요. 이 많은 투자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SNS 계정이죠. investing.com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는 계정인데요. 이곳에서 이 굉장히 이 영어에서는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때 모두 대문자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긴급한 소식을 전하듯이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시나 같은 investing.com에서 다음 멘션 열어주시면요. 코인베이스의 매수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에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와 관련된 멘션들도 많이 보였던 반면에 두 기업의 개별 이슈에 대한 멘션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 현장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시에 현장에 방문했던 많은 팬들은 여러 SNS를 통해서 사이버트럭이 흙길을 활보하고 있는 모습, 또 사이버트럭의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SNS에 많이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이렇게 사이버트럭이 흙길 위에 올라오고 있는 사진을 올린 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고 이게 무려 3,619개의 좋아요나 받으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포스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인플루언서의 트윗에서는요. 다음 열어주시면 사이버트럭 생산되는 족족 다 팔리겠네. 이렇게 다소 팬심이 담긴 멘션들도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요. 캐시우드의 매도 소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일론 머스크의 기가팩토리 방문 이슈 때문에 SNS에서의 멘션 횟수가 급증했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에 대한 개별 이슈는 없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실 지난주에 IPO를 했기 때문에 IPO 자체만으로도 많은 멘션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밖에 사실 한 가지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SNS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부정적인 소식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헤드라인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sold라고 되어 있죠. IPO 당일에 코인베이스 내부 관계자들이 코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라는 다소 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SNS 글들이 상당수 눈에 띄더라고요. 한 가지 열어주시면 dirtiest I've seen, happy to sit out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본 중에 가장 지저분한 행위다. 나는 코인베이스 매수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이런 내용의 멘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멘션도 열어보면요. 역시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트위터 내용이 있고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행위는 좋게 말해서 비윤리적인 거고 사실상 어찌 보면 범법 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트위터가 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테슬라와 코인베이스를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캐시우드의 비중 조정 소식에 크게 부각이 됐고 2차적으로는 각각 기업의 어떤 개별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SNS에서의 멘션 횟수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ATH 가지고 온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ATH는 아텐레 홀딩스의 티커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 저는 이 종목의 멘션 횟수가 도대체 왜 급증을 했을까 참 많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특별히 전해진 이슈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찾아봤더니 최근에 전해진 뉴스라고는 오는 5월 7일에 1분기 실적을 공개하는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 밖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SNS에서 멘션 횟수가 이렇게 급증을 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SNS에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테네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멘션들도 가끔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요. 사실 대부분의 포스트들이 코인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기서 멘션이 됐던 ATH는 아테네 홀딩스가 아니라 ADS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개인 투자자가 올린 포스트를 열어보면 코인 setting new highs everywhere. 코인들이 여기저기서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ATH 코인 티커를 써놓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ATH가 ADS라는 암호화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다소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트윗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라이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트윗인데 그 아래 보면 Can't wait for ATH. ATH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구글에 이번에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SNS 상에서는요, ATH라는 게 all-time high, 즉 우리말로 하면 사상 최고가의 준말로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각종 코인들이 최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ATH라는 해시태그를 단 포스트들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ATH는 총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아테네 홀딩스의 티커이기도 하고 ADS라는 암호화폐의 티커명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all-time high, 사상 최고가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모르셨던 분들께서는 앞으로 ATH를 어디선가 마주했을 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SNS에서 지난 금요일 가장 핫했던 3가지 티커,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ATH까지 도대체 서학개미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도요, 핫한 종목들, 미국 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스 함께하셨습니다.